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8.15 사면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께서도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김선민 대표님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앞서 입장 발표에 앞서 오늘 사면에 이르기까지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인사를 김선민 대행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원님이 한꺼번에 인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 드립니다.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분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시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당신이며 그러라고 당신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 어떤 결정도 국민을 믿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 광복절 특사가 확정됐는데요. 이번 특사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 그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겨 결단을 내린 것도 그만큼 사안의 무게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인데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명단에 오른 것은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폭주와 왜곡된 여론몰이 속에서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수년간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와 언론의 악의적 프레임 속에서 가족 전체가 파괴되는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권력기관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였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음에도 정치적 공세와 사법 피해의 희생양이 됐는데요. 이번 사면은 그 억울함을 풀고 다시 정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복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신간, 조국의 공부를 추천한 것도 단순한 서적 홍보가 아니었는데요. 독거방에서 써내려간 그 책은 억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지식인의 의지이자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다짐입니다. 추미애 의원 역시 윤 전 의원 사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특별 사면권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사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반면 국힘당은 또다시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사면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생중계 운운하며 폄훼하는 모습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수많은 정치적 사면을 잊은 채 내로남불을 반복하는 행태입니다. 심지어 범죄자 전성시대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써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정작 범죄와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나락에 빠뜨린 건 바로 자신들이었음을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국민통합과 정의회복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인데요. 더 이상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왜곡된 언론 프레임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조국과 윤미향, 그리고 이번 특사 명단에 오른 모든 인물의 복권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운 이들에게 주는 역사적 위로입니다. 8.15는 해방과 광복의 날인데요. 이번 사면은 단지 감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진실의 감옥을 부수고 민주주의의 빛을 되찾는 결정입니다. 국민은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이 길이 바로 역사가 요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다시 바로 서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8.15 특별 사면을 적극 지지합니다. 의원님 오늘 조사받으셨는데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을까요? 주로 제가 알고 있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그 시점부터 해서 그날 새벽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그 시각까지 있었던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2월 3일 11시 12분 밤 23시 12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하고 한덕수 전 총리,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와 총리가 통화를 한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던 걸로, 통화를 했던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특검에서 제시한 자료 같은 게 있었을까요? 주로 언론에 나왔던 자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 책에도 아주 상세하게 그 타임라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의 아마도 그 시점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 시점부터 좀 적극적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당시에 그 시점에 통화했던 분들, 그리고 텔레그램에 또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조사 받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소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아직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극심한 혼란과 고통과 피해를 준 이 측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 그리고 또 당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윤의견을 주장하는 분들, 또 거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 이분들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이상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모여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정통 보수 정당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딱 더 드리고 싶은데, 그 단톡방에서의 정황이나 그날 당시에 이제 의원들이 느끼셨을 때 혹시 그 추경호 의원께서 내린 어떤 지시가 조금 의도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느끼셨었는지? 네, 충분히 오늘 그 조사 과정에서 2024년이죠. 12월 3일 넘어가서 12월 4일 새벽 03시부터 집중적으로 당사로 오라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으로 안 모이고 당사로 모이라고 집중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아무런 그 텔레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힘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이제 위원정당 해산은 불가피한 운명입니다. 드디어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요. 우리가 상상 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의혹이 실제로 벌어졌던 겁니다. 국힘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사실이 내란 특검 수사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고 마침내 내란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는데요.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추경호 전 국힘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내란 특검이 포착했는데요. 이 통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추경호에게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했었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고 분명히 말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추경호는 이 통화를 통해 계엄이 완전히 위법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는 사실인데요. 국무회의에서 전원이 반대했다는 것까지 알았는데 그런데도 그 다음에 추경호가 한 행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 자체였습니다. 추경호는 오후 11시 3분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11시 13분에는 중앙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는데요. 그랬다가 또 11시 36분부터는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12월 4일로 날짜가 바뀐 0시 6분부터는 또다시 중앙당사 3층으로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이게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표결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본회의가 열린 건 4일 0시 47분이었는데요. 국힘당 의원은 단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국힘당 의원 수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참여율인 거죠. 더욱 가관인 건 추경호 본인은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요.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문 7명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친윤으로 꼽히는 조지현 당시 원내대변인은 계엄 당일 오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40초가량 통화까지 했는데요. 조지현 의원은 자인면에 있는 부대 이전 건으로 면담 취소 양해를 구하는 전화였다고 해명했지만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하필 그 시간에 그 사람과 통화했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더욱더 충격적인 건 조경태 의원이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한 말인데요. 저는 우리 국힘당이 더 이상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당의 현직 의원이 자신의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언이 어디 있을까요? 조 의원은 또 윤석열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은 상당히 심각한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즉, 국힘당 내부에는 여전히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세력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분명해졌는데요. 국힘당은 정당이 아니라 내란 조직입니다. 위법한 계엄임을 알고도 방조했고 계엄 해제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으며 국민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동안 침묵했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성은커녕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힘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것처럼 국힘당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아니, 국힘당이 저질러 놓은 짓을 보면 통합진보당보다 훨씬 더 악질적입니다. 실제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으니 말이죠. 특검은 국회 상황을 알 수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올 테니 더 많은 공범들이 드러날 겁니다. 국힘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국회에 앉아있는 이들은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인데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용인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단호히 처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선택은 명확한데요. 국힘당이라는 내란 조직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남는 길이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을 겪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내란 세력에게는 더 이상 정치할 자격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볼 자료들은 그냥 사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각 사건의 본질이나 파장,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시각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사면의 의미에 대한 좀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내란 수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쟁점들, 이런 거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특별 사면 이야기부터 해보죠.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됐잖아요. 네, 맞아요.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이걸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에 대한 치유다, 위로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의 위로와 통합의 계기, 이런 말까지 했고요. 네, 그 지점에서 자료들은 이번 사면이 단순한 법적 절차, 그 이상이라고 보는 시각을 좀 보여줍니다. 아, 법적 절차 이상이요? 그러니까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정치 검찰의 영향력 행사나 아니면 여론 형성 과정에서의 어떤 왜곡, 이런 것 때문에 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상징적인 조치군요. 네, 추미애 의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본래 취지에 맞는 행사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 복권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역사적 복권이요. 반면에 국힘당 쪽 반응은 아주 격하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범죄자 전성시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엄청 반발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정치적 사면 사례 같은 건 좀 뭐랄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런 지적도 있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보는 자료들은 대체로 이번 사면이 좀 억압이나 불의에 맞섰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위로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좀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는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면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12.3 내란 사건 특검 수사,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정말 중요하죠. 자료들이 특히 주목하는 게 추경호 전 국힘당 원내대표의 행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검 조사 내용을 보면 그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미 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했는데도 윤석열이 계엄을 강행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 사실을. 네, 인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후속 행동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게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하는 식으로 좀 혼선을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좀 실질적으로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에 무게를 싣고 있어요. 방해 정황이요? 네.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새벽 3시 넘어서 당사로 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막 집중적으로 보내졌다는 점, 이걸 특검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도 자료에 있고요. 아, 새벽 3시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힘당 의원 중에서는 딱 18명만 해제 요구한 표결에 참여했고 정작 추 전 원내대표 본인은 투표도 안 했다는 거죠. 본인은 투표도 안 했고요. 네, 일부 자료는 이걸 그냥 계획적인 표결 방해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지현 당시 원내대변인이 김용현 전 국당 장관하고 통화했다는 사실, 이것도 추가적인 의혹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야기가 점점 커지네요. 이런 와중에 국힘당 내부에서도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도 자료에 있던데요. 아, 네. 조경태 의원 얘기죠? 네, 맞아요. 조경태 의원이 특검 조사 받고 나와서 우리 국힘당이 더 이상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현역 의원이 자기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네, 그렇죠. 그 발언이 진짜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힘당이 위법한 계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그냥 방조했거나 혹은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게 자료들의 핵심 분석인 것 같아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네. 조경태 의원 발언처럼 당내에도 여전히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이 지점에서 자료들은 헌법 제8조 사항을 꺼내들더라고요. 아, 정당 해산 조항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요. 과거 통진당 해산 사례랑 비교하면서 이번 사안이 헌정 질서 파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와, 사안이 정말 심각한데요.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관련자들은 다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더 많은 공범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국힘당이라는 정당 자체의 어떤 존립 근거, 여기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8.8 특별 사면이 과거의 상처를 좀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12.3 내란 사건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헌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 추궁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과거의 치유와 현재의 단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럼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해봐야 할까요? 글쎄요, 자료들이 제시하는 여러 분석이나 정황들을 보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건지,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점들을 각자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